안녕하십니까.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안전기준 원문을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FSC 101부터 살펴볼 건데요. 바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와 이런 것들이 어디 설치되는지 그 설치 대상에 관련돼서 한번 볼 거고요. 화재안전기준 원문인 제1조부터 3조까지, 원래는 6조까지 있지만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FSC 101 본문 원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3조의 정의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 및 설치 대상입니다. 자, 관련된 법규로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별표 1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그리고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종류를 먼저 암기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소화기는 다 한 번쯤은 보셨죠? 흔하게 있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옆에 보이면은 이렇게 손으로 뽑아서 던질 수 있는 투척용 소화용구라고 하는데 이쪽 그리고 여기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방식을 우리가 간이소화용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이소화용구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 우주선 같이 생긴 모양의 자동확산 소화기가 보이는데 보통 보일러실이나 자,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 상부 그리고 식당의 주방 상부에 천정에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자동확산 소화기입니다. 자, 글씨를 보시면서 이런 게 어떤 걸 뜻하는지도 한번 사진으로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목에 보시면은 자동소화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종류의 암기가 중요합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가스, 분말, 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라고 해서 예전에는 요 세 가지 종목을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라고 명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서 다 일일이 각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파트의 주방이죠. 아파트의 주방이나 오피스텔의 주방에 이렇게 설치되는 소화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설치 방법이나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이고요. 자, 이렇게 캐비넷 안에다가 소화장치를 넣어놓고 사용하는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안에 보면요. 보통 EPS 시리를 그리고 TPS 그래서 전기 관련된 전선들, 통신 관련된 전선들이 건물의 층과 층을 관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소규모 공간에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라고 해서 자, 가스 약재를 사용하면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의 약재를 사용하면 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약재를 사용하면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요것이 가스냐 분말이냐 고체 에어로졸이냐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기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소간자라고 해서 종류를 반드시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동소화장치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주상캐소라고 해서 주상캐소라고 해서 암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소공간에는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그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설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관련 법률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까는 별표 1이었지만 별표 5에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소화기구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냐? 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그리고 보니까 가스시설, 그리고 전기저장시설, 그리고 지정문화재, 터널, 지하구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네요. 자,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했는데요. 자, 연면적 33제곱, 대략 10평 정도이죠. 자,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를 하죠. 당연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훨씬 넘어가겠네요. 대부분의 건물에는 이런 소화기구가 당연히 설치되더라. 소화기구에는 뭐가 있더라? 소간자 이렇게 종류가 있었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정문화재, 우리 남대문, 숭례문이죠. 이런 장소에도 우리 소화기구, 보통 소화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죠. 그리고 차량을 타고 지나다 보면 터널에도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하 전력군대, 도시기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선들이 지하에 일정 공간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 안에 설치되는 것이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주거용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보니까 아파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및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에 적용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29층짜리 오피스텔은 설치 대상이 될까요? 안 되겠죠. 30층 이상이니까 30층부터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트 등이라고 해서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설치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파트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보시면요. 자, 공동주택 안에 과목과 나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등이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네요. 우리 빌라 같은 경우도 5층 이상이면 아파트 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파트 등에 들어가면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더라. 자, 우리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는 상업용도 있었죠. 지금 우리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아직까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설치 대상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우리 호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자진 설비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호에 보니까 캐비닛형, 그리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건물에 좀 전에 보셨던 사진에 EPS나 TPS 이런 피트 조그만 소규모 공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원문을 1조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는 분들이 내용이 글도 작고 내용도 좀 길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여유를 갖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를 줄여서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항 9조 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내용이 길죠. 여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설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적용 범위입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그리고 별표 5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소화기구와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위법하게 현장에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하여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이제 신고하게 되면은 관할 소방서에서는 이제 관련된 건축물의 관계자에게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과목에서 정하는 소화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류 봤던 거죠. 자, 소화기구에는 뭐가 있다?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더라. 자, 요게 소화기고요. 간이소화용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정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자, 자동확산 소화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간이소화용구에 한번 보니까 에어로졸식 보편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투척용 소화용구가 간이소화용구구나 라고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또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또 뒤에 보니까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도 있네요. 자, 요것을 보면요. 우리 화재안전기준 가장 우리 NFSC 10 뒤쪽에 보면은 별표 1, 2 중에 별표 2를 보시게 되면은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있어요. 보면은 간이소화용구라고 해서 자, 마른 모래, 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50리터짜리 한 포에 마른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다? 0.5 단위. 자, 이걸 능력 단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야 4개 있어야 겨우 4, 5, 20 이제 2단위가 되는 거죠. 2단위. 자,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4개 있어 봐야 2단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소화기가 3단위짜리를 쓰는데 이거보다 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소화용구라는 것은 정의를 할 때 능력 단위가 보편적으로 정의를 따질 때 1단위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소화용구는 뭐다?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소화기와 다른 소화장치와 구분을 하는데 용이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서 지금 좀 전에는 과목을 봤고요. 이번에는 나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목은 자동 소화장치였죠. 자동 소화장치의 종류에는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캐비닛형, 그리고 소공간용, 그래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가 있다고 했죠.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어디에? 자, 아파트 등, 그죠? 주택 용도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라고 했죠? 5층 이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주방에는 전부 다 이런 소화약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보면은 주방에 여기 보면은 후드, 음식물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찬장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약재 저장 용기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가스 탐지부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약재 저장 용기 뒤쪽에 보이면은 제어반, 수신반이라고 합니다. 제어부가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도 용이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수신부를 좀 빼놨어요. 표시 장치를 외부에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빼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이는 게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 차단 장치.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확대한 사진이 요거 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열을 감지하는 감지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가 방출되는 방출구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뒤에 다음 편에서 우리 설치 기준을 보면서 정확하게 작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볼 건데요. 똑같이 주방에 설치되는 건데 주거 용도에 쓰이는 것이냐 상업 용도에 쓰이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상업용 주방에 여기 이제 열을 사용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겠죠. 가스든
열이든 우리 전기를 사용, 인덕션이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화재가 발생되면은 바로 약재를 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소화장치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아직 설치 대상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자진 설비로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라고 해서 자, 이렇게 생긴 캐비닛 형태로 되어 있는 장치예요. 캐비닛 안에다가 이게 약재 저장 용기를 넣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인데요. 엘리베이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기계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원선을 빼서 감지기가 A, B 회로로 해서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화재가 감지기가 동작을 하겠죠. 동작 A, B 두 개의 회로가 동작하게 되면은 이 약재가 자동으로 방출되면서 여기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안에 약재를 자동으로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자, 우리 건물에 보면요, 각 층마다 EPS, TPS, 전기와 통신 관련된 전원선들을 공급해주기 위한 이런 공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층수가 높을수록 각 층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간에 과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지침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런 약재들이 설치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렇게 설치되는 약재 종류가 가스면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형태로 되어 있으면 분말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공간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자, 요즘은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하나씩 다 설치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원선, 전력선이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치해도 가능은 하다라는 것. 그래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이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도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장소에는 또 우리 화재 감지기도 같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과거에는 소규모 공간에는 20세제곱미터라는 공간 최적이었죠. 이 공간 이하의 장소에서는 감지기 설치 규정도 없었지만 조그만 공간도 이제는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감지기랑 이런 자동 소화장치가 이런 소규모 공간에 다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조 정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약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소화약재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자, 우리 종류 봤었잖아요. 소화기구에는 소관자, 자동 소화장치에는 주상캐소라고 좀 암기를 했었죠. 여기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재안전기준 가장 뒤쪽에 NFPSC 101 뒤쪽에 보면 별표 1 규정이 보시면은 자,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이 뭐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자, 가스면 기체죠. 우리 분말 밀가루 같이 생긴 분말 가루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체이겠네요. 자, 그리고 액체를 사용한 약재들이 있다. 보통 시설관리사 시험 문제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종류는 눈으로 보고 해석은 하실 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에는 보니까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재가 있네요. 자, 분말에는 인산염료 그리고 중탄산염료가 있고요. 액체는 산알칼리, 강화액, 그리고 포소화약재, 물치면 소화약재, 또 그런 게 있네요. 자, 기타,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마른 모래, 팽창질석. 우리 이거 간이소화연구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간이소화연구가 기타 소화약재로 들어가 있구나. 자, 그래서 1조에서 정의 제1호에서 얘기하는 소화약재, 고체액체, 기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화재안전기준 보는 방법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화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지우고요. 자, 소화기란 약제,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소화기는 보편적으로 뭘 쓰냐면요. 분말약제, 고체로 된 약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주는 방식에 따라 추가합식, 가합식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다라고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화기는 크게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되어져요. 자,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대형 소화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대형 소화기는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뭐가 있대요? 운반대, 바로 요 손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어요. 왜? 꽤 무거워요. 대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반은 20kg짜리 이상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운반대와 바퀴가 반드시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 단위가, 여기 능력 단위가 나오네요. 이따 뒤에서 다시 볼 건데,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의미를 하더라. 자, 아까 간이 소화연고는 능력 단위가 몇 단위 이하였죠? 미만이었죠, 미만. 자, 1단위 미만이 뭐였어요? 바로 간이 소화용구였어요. 자, 그럼 소형 소화기는 뭐냐? 자, 간이 소화용구보다는 높고 대형 소화기보다는 낮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자, 1단위 미만은 뭐다? 간이 소화용구다.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의미하더라. 자,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소형 소화기고 얘가 대형 소화기인데요. 자, 보면은 소화기 옆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보면은 여기 보면 A, B, C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 3, B, 5, C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A급은 3단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B급은 5단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능력 단위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고요. 자, 이게 1단위 이상이면 소형, 1단위 미만이면 간이. 자, 기본적으로 10단위 이상이 되면 뭐다? 대형 소화기다. 자,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A급은 10단위, B급은 보니까 20단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3호 자동 확산 소화기네요. 자,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의미하더라. 자, 자동 확산 소화기, 우리 소화기구의 종류 중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처음엔 그림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보일러실에 있는 상부, 이렇게 예전에 보일러실에는 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즘 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잘 설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죠, 아직은. 이렇게 자동 확산 소화기가 보일러실이나, 자, 이렇게 상업용 주방에도 이렇게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 설치되는 사례가 있더라. 근데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법규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주방에는 이렇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끔 권장하고 있죠. 아직 설치 대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4호 부분 볼까요? 자, 자동 소화 장치라고 나와 있네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만약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닌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뭐다?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보면은 이 약제나 약제의 방출구가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 거다
자,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정된 자동 소화 장치이다. 자, 그리고 주거용 주방에 설치되는 것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자, 열 발생 조리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이거죠. 전기나 또는 가스라고 하네요. 우리 인덕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전기. 예전에는 가스 기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 기준도 들어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소화 원리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통 주방에는 튀김 기름을 이용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화재 키친 K자 약자를 써서 K급 화재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우리 여기 후드 중앙 부분에 보면은 열 감지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열 감지부 센서가 보통 1차, 2차 감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 온도가 보통 제품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기 약재 저장 용기에 보시면은 약재가 작동하는 온도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 승인 받은 온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100도 그리고 한 130도씩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차 온도, 2차 온도로 구분되어지는데, 화재가 발생돼서 1차 온도 약 100도씩까지 상승해서 이 감지선이 센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화재가 이제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어부 위에 약재 저장 용기 뒤쪽에 있는 제어부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 제어부에서 뭘 하냐? 여기 아래에 수신부가 같이 내려와 있다고 했죠. 수신부에 확인을 시켜주면서 가스를 차단합니다. 자,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하겠죠. 자동으로 탁 하면서 차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가스불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네요. 하지만 요 위에 아직 불이 나 있는 상태죠. 이 불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열원은 차단됐지만 아직 불꽃은 차단되지 않은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온도가 정해진 온도 약 130도까지 더 도달하게 되면 2차 감지 온도에 도달되게 이 2차 온도에 도달되게 되면은 요 감지부가 다시 신호를 어디로 준다고요? 제어부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제어부에서 다시 신호를 줍니다. 약재를 방출하라 라고 해서 이 약재 저장되어 있는 밸브가 열리게 되면서 약재 방출구를 통해서 약재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 감지 온도에서는 열원을 차단하면서 경보 띠띠띠라는 경보를 올려주게 되고요. 자, 2차 감지 온도에 도달되게 되면은 약재를 방출해서 소화를 시키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열 감지부의 센싱은 1차, 2차가 있다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 보통 가스, 우리 도시가스라고 해서 LNG 가스를 쓰거든요. 천연가스를 써요.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요. 가스가 가스레인지에서 유출이 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누출된 가스를 탐지하는 게 뭐다? 여기 천장에 붙어있는 탐지부입니다. 자, 이 탐지부가 평상시 전원 상태가 들어와서 이렇게 표시이 되어 있다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빨간불로 바뀌면서 신호가 들어가겠죠. 어디로? 제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제어부에서 다시 여기 있는 수신부로 또 명령을 주게 되죠. 수신부에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 탁 시키면서 경보를 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띠띠띠띠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탐지부는 가스의 누설을 탐지해서 자동으로 가스를 잠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 설치되면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업용 주방에 설치돼서 열 발생 조리기구에 화재가 발생되면 열원, 전기 또는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매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 설치 기준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작동 원리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서 다라, 마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이네요. 자, 이렇게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죠. 자,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려면 감지기가 해당 방호구역에 설치되어야 되겠죠. 자, 보통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해서 A회로, B회로, 보통 한 개의 방호구역에 두 개의 회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차회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교차회로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돼서 열이 발생하면 열 감지기가, 연기가 발생되면 연기 감지기가 동작돼서 이 신호를 여기에 주겠죠. 보통 이 판넬에 제어부가 붙어 있습니다. 감지 신호가 들어오면은 약재 저장 용기에 붙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을 하면서 약재의 봉판을 터뜨리게 되죠. 그러면 일정한 방호 구역에 약재를 뿌려서 보편적으로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질식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 효과에 의해서 소화를 시키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인데요. 과거에는 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요즘은 잘 설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간에는 그래도 많이 설치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소공간에 설치되는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가 있었죠.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소규모 공간에 화재가 발생된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화재 감지기도 없고 소화 장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건물 내 수직 관통부에 화재가 발생돼서 상층부로 화재가 연소 확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화 장치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우리 소규모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용되는 약재에 따라서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 자동 소화 장치, 분말을 사용하면 분말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에어로졸을 사용하면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보편적으로 가스를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간혹 이렇게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되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자, 이런 소공간이 아닌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도 되더라. 다 같은 의미죠.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 약재를 방사하는 것.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분말의 소화 약재를 방사하는 것.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고체 에어로졸의 약재, 소화 약재를 방사하는 소화 장치를 의미를 하더라 해서 제3조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이란 정의가 나오네요. 자, 거실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 거실 단어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실, 아파트나 우리가 생활의 거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소, 저희 현장 사진인데요. 이런 근무하는 장소가 거실. 그래서 소방에서는 거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은 화재실을 의미합니다. 발원보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사람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장소, 직무를 보거나 작업, 집회도 하고 오락도 하는 그런 장소를 말을 하더라. 그런 방을 말하더라. 자,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인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라고 했었죠. 자, 능력 단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자, 또 뭐가 있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도 따로 있다. 우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것은 별표 2, 우리 삽과 뭐가 있었죠? 마른 모래 50리터 한 포. 얘가 몇 단위? 0.5 단위.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 승인된 수치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를 보면은 우리 표지에 보면 이렇게 A급 몇 단위, B급 몇 단위,
그리고 C급은 적응성 여부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A급 10단위, B급 20단위, C급은 적응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능력 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 보시면은 소화기구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라는 법령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1모형, 2모형 이렇게 모형들이 나란히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바로 이런 모형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요 모형은 이렇게 나무죠. 마른 나무인데 건조한 소나무 또는 오리나무 자세히 보면 144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물정자로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144개를요. 정확히 수치가 보이진 않지만 자, 뭐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다가 이제 휘발유를 담아서 보통 휘발유 3리터를 담아서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은 여기 나무에 불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휘발유가 소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런 소화기를 이용해서 소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장작 더미를 끈다. 이 소화기 하나로 요거 하나를 끄게 되면은 자, 얘는 몇 단위? 2단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작은 장작 더미 얘는 1단위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요 작은 소화기로 요 큰 장작 더미와 작은 장작 더미를 한꺼번에 꺼버리게 되면은 사진과 같이 이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몇 단위다? 3단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대형 소화기는 A급이 10단위라고 합니다. 10단위. 그럼 이런 2단위짜리 장작 더미를 몇 개를 끌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5개가 되겠죠. 5개를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능력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형식 승인을 거쳐서 만들어진 형식 승인된 수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시험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험을 실시를 했겠죠. 그래서 능력 단위가 뭔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5단위, 또 B급은 또 지금 여기 현재는 나무를 태웠잖아요. 나무가 타는 화재를 우리가 A급 화재라고 하는데 자, B급은 좀 더 다른 방식이 있어요. 여튼 같은 맥락으로 자, A급, B급, C급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급, B급, C급이 뭔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에 보기 전에 여기 별표 2, 그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것은 뭐가 있었어요? 자, 마른 모래,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있었죠? 마른 모래는 뭐다? 삽과 50리터 한 포가 있으면 이게 0.5단인 거예요. 자, 이게 4개 있어야 몇 단위? 2단위가 되는 거죠. 아까 그 큰 장작더미를 하나 잡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더라. 이게 4개가 있어야. 자, 삽은 하나고요. 모래가 4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열을 받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돼서 가연물을 위에 피복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식의 개념을 갖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의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화재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화재를 그 형태, 형상,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 일반 화재.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일반적인 화재를 우리가 일반 화재, 뭐예요? 나무, 섬유, 종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연물이 타는 화재. 그래서 보면은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류 화재를 우리가 B급 화재라고 표현하는데 인화성 액체, 그리고 가연성 액체, 액체 가연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체 가연물, 또 인화성 가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전기 화재,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자, 여기에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주방 화재, 자,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화재예요.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는 화재. 자, 나무, 섬유, 종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하자.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왜? 일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별 화재 표시는 A로 표시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서 재가 남는 화재에 뭔가 약재를 뿌렸더니 꺼졌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약재는 A급의 적응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똑같은 의미로 유류 화재, 이렇게 우리 알코올 같은 휘발유 같은 것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인화성 액체 그리고 인화성 가스 같은 거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약재를 뿌렸을 때 뭐 소화가 되더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자? B급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화재를 우리가 C급으로 약속을 했는데, 자, 이거죠. 현재 콘센트에 꽂혀져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자, 통전 중. 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개념이 중요한데, 만약에 불이 붙었어요. 가연물 피복, 절연 피복에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되는데, 전기, 우리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전원을 차단시키면 이 피복선 안에 있는 구리선에 전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주변의 절연 피복에는 불이 붙어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 자,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은 C급 전기 화재이지만 전기가 통전이 정지되면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A급 화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지만 무슨 화재다? 전기 화재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방 화재는 K급 화재로 별도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뭐냐? 주방 화재에서는 튀김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동식물성의 튀김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름은 여기에 사용되는 가연성 액체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발화점과 인화점의 관계가 좀 깊어지게 되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화재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주방 화재, 주방의 키친의 약자를 써서 K급 화재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되는 튀김 기름, 동식물성의 튀김 기름에 발생되는 화재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화재를 끌 수 있으면 K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는 A, B, C급이라고 해서 다 적응성이 있는데, 자, A, B, C 분말 소화기를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튀김 기름에 사용하게 되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고 방사되는 압력에 의해서 화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전집 같은 데서 튀김 기름을 이용하다가 발생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도 하죠. 못 모르고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우리 ABC 분말 소화기를 쓰면 안 된다.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써야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동식물성을 사용하는 주방 화재에는요, 물을 뿌려도 안 되고요. 이런 ABC 분말 소화기를 써도 안 됩니다. 반드시 소화기보다 K급이라고 쓰여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야지만 불이 꺼질 수 있다. 이 관련된 법규가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이 분말 소화기는요, 보면은 A급, B급, C급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A급은 뭐다? 자, 요런 화재.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보통 화재, 일반 화재의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 자, 유류 화재의 적응성이 있다 뭐다? 자, B급 화재의 적응성. 여기도 적응성이 있다. 자, 전기 화재에도 전기가 통전 중에도 뭐예요? 얘를 뿌리면 소화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A, B, C급 모든 화재의 적응성이 크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분말 소화기입니다. 자, 이런 K급 소화기는 주방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1조부터 3조까지 봤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제4조부터 6조까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